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65강에서는 하나의 황후를 당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한신과 경포와 팽월이라고 하는 세 장수가 합하여야만이 황후에 당적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 사람을 통해서 황후를 정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신의 정복상을 말해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신이 위나라를 정복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포와 팽월과 한신 이 세 사람이 연합을 해야, 각기 한 면을 담당해서 연합을 해야 황후를 이길 수 있음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한왕이 문오욕 연관 이동하여 한왕이 묻기를, 나는 관 이동지방을 버려서, 이 말은 남에게 건네주면서 등기지하노니 똑같이 이 땅을 나눠주고 싶은데 수가여 공공자와 누가 가히 더불어서 이런 공을 함께할 사람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누가 공을 세워서 함곡간 이동지방을 딱 평등하게 나눠서 주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인물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장량이 국왕왕 포는 초효장이언을, 국왕왕 경포는 초나라의 날랜 장수인데 여 항왕유국하고 황후와 지금 틈이 있고, 팽월은 제나라로 더불어서 양나라 땅에서 배반을 하였으니 황후를 차 양인을 가급사요 이 두 사람을 가히 서둘러서 사신을 보내서 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왕지장인 한왕의 장수로서는 독 한신이 유독 한신 한 사람만이 가촉대사야 가히 큰 일을 맡겨가지고 당 일면이니 한쪽 면을 담당할 수 있으니 지교견진된 곳 함곡간 이동 땅을 그리 생략되면서 관이동은 빼고 갈지자로 지시대명사로 썼고, 관이동을 버리고자 한다면, 이 세 사람에게 버린다면 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에게 봉하여 준다면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으리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수하가 사신가기를 청해가지고 경포를 달래러 가고, 경포는 결국 황후를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왕이 위좌우대 무조격해 천하사로다. 한왕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바래서 뭐라는 거는 넌지시 띄워놓고 좌우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좋기 더불어서 천하의 일을 함께 개책할 만한 인물이 없구나라고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알자 수하가 바로 한왕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불신 폐하 소위로소이다. 지금 폐하께서 말씀하신 바를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불심 살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한왕이 말하기를, 숭능 위하사 국왕하야 도대체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저 국왕왕 경포에게 사신을 가서 영지 발병 배초, 바로 국왕왕 경포로 하여금 병사를 바로 출발시키고 초나라를 배반하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 유항왕수월이면 황후를 몇 개월만 붙잡아 놓는다면 아지치 천하 내가 천하를 취하는데 가히 만전이라, 만전지책이라고, 이렇게 바로 국왕왕 경포를 황후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누가 사신을 가겠느냐를, 천하사를 함께 개책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하왈 신청사주 호리다. 신이 청컨대
국왕에게 내 사신 가리다. 그러자 한왕이 사여 20인 구하다 하여금 20사람으로 더불어서 함께 사신길을 떠나도록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수하는 국왕을 설득하기 위하여 20명의 사신단과 함께 국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한나라 군대는 앞에서 팽성에서 몰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것이 다시 진작되면서 초나라를 공격하여 대파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왕이 지 형양하니 한왕이 형양 땅에 이르르니 모든 패군들이 이제는 다 하나하나 패잔병들이 모여들고, 둘째는 바로 이 모여들고, 둘째는 소하가 또한 모두 징발했다. 누구를 징발했는구는 관중 땅에 있으면서 너무나 요즘 말로 하면 군대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 늙은이나 군대에 아직 징집할 수 없는 어린아이로서 노약으로서 미부자, 부칠부자는 병적에 올리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두 징발해서, 자, 그러면 노약 미부자는 뭔 말이냐? 환희주의에 의하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23살 되면 정으로 삼는다, 이 말이 바로 바른 병사가, 정식 병사가 된다 소리예요. 정자 뜻에가 23살 때 정식 병사가 되는데 1년 동안 군대 들어오면 위사를 시키고 1년 동안 더 2년 만에는 뭘 하느냐? 재관 기사를 삼아가지고 활쏘기며 말타기를 익히면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전진으로 달리게 하고, 자, 만 2년인데 또 말하기를 나이 56세가 되면은 노쇠했기 때문에 내 등면하야 이에 면한다, 이 말은 군대에서 면제를 시켜준다 이 소리예요. 병역 면제를 받아가지고 서민이 되어서 취절지라 자기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노약자로 미상부자는, 미상부라는 것은 일찍이 병적에 붙일 수 없는 사람까지도 개발지라 모두 징발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6.25가 터지니까 20세 이상만이 군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학도병까지 끌고 간 것하고 똑같은 격입니다. 그래서 만 미 23 위약이요, 23세가 못된 사람은 유약자라 말하는 것이고, 과 56이노라 56세가 넘은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까지도 쉽게 말하면 학도병이며, 예를 들면 환갑 먹은 사람까지도 모두 다 징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이며 모두 사람이라고 남자라고 생긴 거라면 전부 다 징발해가지고 모두 형양 땅으로 나아갈 예자는 보내니 황군이 다시 크게 진작되었더라. 이래서 초여한으로 황후와 한왕이 전 형양 남쪽인 경색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한왕이 초기여 형양동하야 한왕이 초나라의 기마병을 형양 동쪽에서 공격해가지고 대파를 하니, 황후는 이 때문에 불릉과 형양이 서하다 형양 땅을 지내서 서쪽으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는 이번 전투는 여기에 주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환희군 형양하고 한패공 한왕은 형양에 주둔하여 하면서 용도를 싸가지고, 용도라는 것이 수레 양편으로 담장을 싸가지고 그 용도를 항하강까지 연결지어, 촉지하하야 연결지어 가지고 이취오창서가다 오창의 곡식을 취했다, 이 말은 굴량미로, 오창에 있는 곡식을 굴량미로 가져다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진평이를 등용하자 바로 주발등이 기존에 있는 장수들이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던 장수들이 진평이에 대해서 참소, 요즘 말로 하면 이 무고를 하자 위무지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발등이 어느 한왕에게 말하기를 진평은 수, 미, 여, 관옥이나 진평은 비록 아름답기가 관옥과 같다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관옥이라는 것은 갓 쓰는데 장시간 옥이기 때문에 둥글면 기중은 미필유야라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끈 같은 것을 묶으려고. 그래서 그 아름답기는 관옥과 같으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관옥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아름다운데 속은 텅텅 비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식관위옥에 관을 꾸밀 적에 옥으로 하면 광호외견이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은 바깥으로 나타나지만 중무소유야라 소유야라 그 한가운데는 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빈 옥이라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지름하지만 아무 내실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신음 문헌이 주발등이 말하기를 저희가 듣자니 평거가시에 진평이가 평상시 집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미천에서 벼슬하기 이전에 심지어는 도기소하고 그 형수를 도둑질했다 이 말은 여기에 도둑질했다라고 쓰지만 그 형수를 훔쳤으니까 그 형수를 강간을 했거나 아니면 형님의 마누라를 제 마누라로 삼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위불용하여 만기초로되 바로 이 나라 왕을 섬기다가 한 몸을 용납지 못하여 도망하여 황후에게 돌아갔지만 거기에서도 불중하고 뜻이 맞지 않고 우망귀환이러니 또 도망하여 환나라로 여기에 귀순해 왔는데 금일에 대왕이 영호군이 여신을 오늘날 대왕이 그로 하여금 호군을 시켰는데 수 제장금하니 모든 장수들에게 뇌물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돈을 받았으니 오랑찰자소서 온컨대 왕은 진평에 이런 점을 살펴서 처벌하십시오. 평상시에도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진 환나라까지 와서도 뇌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왕이 소양 위무지한데 한왕이 위무지를 불러서 꾸짖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원래 진나라 때도 그러고 한나라 때도 그러했듯이 추천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예요. 진평이 잘못했다면 이건 진평이 잘못일 뿐만 아니라 소개했던 위무지도 잘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꾸짖은데 무지왈 신소혼자는 능야오 제가 진평에 대하여 말한 바는 진평의 능력을 바르고 말한 것이고 지금 폐하께서 지금 따져 물은 것은 그의 품행을 갖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은 미생과 같은 믿음과 효기와 같은 이런 효도의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무익 승부지 수원을 지금 천하를 다투는 승부의 수, 다시 말하면 승패의 수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효도라든지 미생지 신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지금 도덕군자 따질 때냐 이 소리예요. 이게 폐하가 용지호이까 폐하가 어찌 그러면 그런 효자나 데리고 믿음 있는 그런 도덕군자 데리다가 어느 겨늘에 쓸 거냐고. 지금 황후하고 지금 환왕하고 서로 이렇게 딱 서로 대항하고 있음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서로 항우하고 서로 대치하는 관계 속에서 이걸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기모지사,
기특한 모의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인물을 추천했지. 내가 지금 도덕군자 추천했느냐 이 소리예요. 진평은 이 능력이 뭐냐면 기모했다 이 소리예요. 돌이켜보는데 그의 계책은 참으로 좋겠어. 국가의 일에 이로우면 바로 이 능력이 기모가 국가에 이롭단 말에 이런 성취가 있으니 오늘날에 있어서 형수를 도둑질했느니 뇌물을 받았느니 이걸 지금 따질 때냐고. 지금은 어떻든 간에 이 초나라의 황후를 이길 수 있는 기특한 모의를 하는 게 지금 가장 국가의 이로운 일이지. 지금 뭔 도덕군자를 왈가왈부 찾고 있느냐고. 이렇게 해서 명쾌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소하가 모든 물건을 잘 보급해서 조달한 바람에 한왕은 모든 군수의 보급물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8월에 한왕이 형양을 갈렸자 형양을 가가지고 명, 소하, 수 관중한데 소하를 명하여 관중을 지키도록 하였더니 소하가 관중 호과야 관중의 인구수를 딱 계산해가지고 전조 조병하야, 전조라고 하는 것은 보급물자를 수송한 걸 전조, 조병이라는 것은 군대 징발이라든지 이런 병력의 수요를 조절해 주는 것. 그래서 군대에 이런 것을 잘 보급함으로 해서 일찍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후방에서 전쟁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해준 사람이 소하였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병신년의 9번째는 한신이 위나라를 정벌한 걸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위나라 왕 표가 바로 성안군의 그 계책을 따랐더라면 한신은 실패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나라 왕 표가 성안군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바람에 한신이 위나라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위나라의 세 장수는 한나라를 당적할 수 없는 그런 지모면에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신의 계책이 나무병을 타고 강을 건너가지고 모조리 이 나라 땅을 평정해버린 것. 그리고 나서 한신이는 북쪽으로 저 연나라와 초나라를 모두 이겨내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 굴량미를 잘라버리려고 작전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신의 병법에 관한 부분인데 다시 첫 단락을 보면 위나라의 세 장수는 한나라의 당적이 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왕이 사여기기로 한왕이 여기기로 하여금 완협, 왕세, 위양표하고 완협이라는 것은 서서히 말하면서 비유를 끌어다가 우리말로 하면 남작 하면서 시부렁된 것이 완협이라고 쓴 것입니다. 완협으로 가서 위양표를 달래게 하고 차, 소지, 호대 또한 그를 항복해서 오도록 불렀지만 위양표가 바로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왕이 한신과 관련과 조참으로 하여금 격의할세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위나라를 공격할 적에 한왕이 문 이겨오되 여기에게 묻기를 위 대장은 수야오 대왈 백직입니다. 왕알 이 백직이란 이 사람은 구상 여친이 아직도 입에 아직도
전냄새가 나니 안능당 한신이리요. 어떻게 한신을 당하겠느냐. 그러면 기장은 누구냐? 풍경입니다. 이 사람은 진나라 장수 풍무택의 아들인데 수현이나 비록 명장이긴 하지만 불능당 관령이니라. 이리라. 관령을 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보졸장은 누구냐? 항타입니다. 이 사람은 조참을 못 당한다. 나 아무 걱정 없다. 이번에 위나라의 공격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황후가 이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패왕의 지인지감, 사람을 알아보는 그 눈, 이것을 여기에서 부각시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수진병하야 이 말은 앞에서 말하는 세 사람 한신과 주발과 등등으로 병력을 진격하였는데 위왕이 성병 포판하야 병사들을 포판에다 성대하게 진을 치고서 이색 임진년을 바로 임진에서 한신 등을 막아냈거늘. 그러자 한신이 포판에다가 모든 병력을 집중시키니까 한신은 이에 더욱더 의병을 만들어서 이 말은 가짜예요. 가짜 병력을 만들어 가지고 진선 욕도 임진하고 배를 쭉 나열해 놓고는 임진 땅으로 건널련다 하고 이 가짜의 위장병과 가짜의 허식으로 배를 늘어놓은 것이에요. 이게 위장으로. 일종의 속임수예요. 그래 놓고는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어땠느냐. 이 복병은 종하양하야 하양 땅을 따라서 여기서 강을 건넌 게 아니라 바로 배를 다 여기 갖다 놔버렸으니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나무로 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붙잡고 강을 건너간 거예요. 이 몽령으로서 군대를 다 도하를 해 가지고 안읍을 느닷없이 습격을 해온 거예요. 뒤쪽을. 그러니 위왕표가 깜짝 놀래 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항복을 했더라가 한신을 맞이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숨에 위왕을 잡아버렸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곧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한신의 군대의 용병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9월에 한신이 경로표하여 공격하여 이 표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전자는 역전의 전마로 현양 땅으로 예언한 것은 위왕표를 보내고 황고조 있는 데로 보내고 설정유지하다 모조리 위나라 땅을 평정하였더라. 자, 거기에 이어서 북쪽으로는 다 정복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 굴량민을 끊으려는 전략을 다시 세웠다. 한신이 기정의하고 이미 위나라를 평정하고 사람을 시켜서 한 고조에게 뭘 했느냐. 지금 현대 병력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저에게 병사 3만 명을 주셔가지고 원컨대 북쪽으로 연조를 거하고 이 말은 연조를 정벌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초나라 양도를 잘라버리고 이 말은 굴량미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쪽으로 한왕과 더불어서 현양 땅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 작전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우자 한왕이 허지하고 이에 장의를 보내서 더불어서 함께 하도록 했더라. 이렇게 해서 한신은 가는 곳마다의 전쟁에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신의 입장에서는 함곡관을 나온 이후로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천하를 평정해 나가는 대장군으로서의 전략과 그 능력을 보여준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